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S&P 500은 지난 며칠간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쌍고점을 만든 상태에서 5243을 갱신해준 상태입니다. 만약 여기서 주가가 하락하고 여기 이렇게 5216이라는 수치를 뚫고 내려간다면은 여기 쌍고점 차트가 완성이 되면서 주가는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 5180까지는 특별한 매물대 없이 내려갈 수 있게 되는 만큼 주의해서 봐야겠는데요. 지금 S&P 500은 쌍고점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러한 차트가 완성될지 말지는 앞으로의 매크로의 결과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매크로 지표가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 있을지를 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어제 발표된 ISM 지표들입니다. 우선 ISM 지표 중에서 제가 가장 유심히 보는 지표는 바로 ISM Prices Paid Index인데요. 보시면은 이번 결과는 55.8로 53이라는 컨센을 넘으면서 경제가 수축 국면이 아니라 성장 국면에 있음을 증명시켜 주었습니다. 55.8이라는 숫자만 보면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한번 추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ISM Prices Paid Index는 최근에 이렇게 55.8을 찍어주면서 완전한 상승 추세가 잡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지표가 나왔을 때 확인해봐야 하는 것은 주가가 아니라 채권과 달러의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옵션 세력과 같이 여러 이해관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바로 반영을 하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한꺼번에 반영하는 경우도 많은 등 변수가 존재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솔직한 반응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채권과 달러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10년 국채금리의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컵앤 핸들의 상승 차트 패턴이 잡혔고요. ISM Prices Paid의 결과에 따라서 무려 어제 2.54% 넘게 상승을 했고 지금 프리장에서는 약 0.8% 정도 상승을 하면서 4.35%를 갱신해버렸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4.35%대의 10년 국채금리를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S&P 500과 10년 국채금리와의 상관관계이고 일반적으로 10년 국채금리가 오르면은 S&P 500은 반대로 하락하는 등 서로 반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나 특히나 4.35% 이상부터는 S&P 500이 조정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10년 국채금리이고 주황색은 S&P 500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2023년부터는 이렇게 S&P 500과 10년 국채금리의 흐름이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10년 국채금리가 여기 4.35%를 갱신해 주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S&P 500의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지금을 바라봤을 때 마찬가지로 10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S&P 500도 이렇게 함께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과거의 패턴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4.35%를 갱신한 다음에 10년 국채금리가 4.35%를 갱신해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S&P 500은 바로 이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방음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 국채금리를 보았으니 이제는 달러를 보겠습니다. ISM Prices Paid Index와 PCE 등의 지표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이 여러 차례 증명이 되면서 달러는 벌써 이렇게 105달러까지 근접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주황색은 S&P 500으로 마찬가지로 달러가 오르면은 S&P 500은 이렇게 하락하고 반대로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S&P 500은 상승하는 그러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년 국채금리와 달러의 행보는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오늘 예정되어 있는 여기 이렇게 조스잡 오프닝이라던가 4월 3일 예정되어 있는 ISM 서비스 지표들 그리고 4월 5일 예정되어 있는 실업률이라던가 논팜 페이롤스 등 여러 일자리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주 내내 중요한 매크로 지표들의 결과들이 하나같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는 결과의 지표가 나온다면은 미국의 경제가 강하니까 당연히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고요. 달러의 가치가 더 상승을 하게 되고 미국의 경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어지고 한때 금리 인하 횟수가 24년까지 총 7회 정도가 잡혔다면 지금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2.67회로 줄어들었고 매크로 지표가 강하게 발표가 된다면 추가로 상승 곡선을 타면서 3회가 2회가 되고 2회가 1회가 되면은 금융 컨디션의 긴축 혹은 완화를 의미하는 이러한 크레딧 스프레드는 여기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긴축적으로 잡히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금리 인하가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완화는 이렇게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금리 인상은 긴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승을 의미하는 것인데, 잘 보시면은 지금 금융 컨디션은 금리 인하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금리 인하를 선반영함으로써 이렇게 완화가 대폭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완화의 폭은 여기 이렇게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을 때의 수준까지 완화가 미리 되어 있는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주에 매크로 지표가 강하게 나온다면은 금리를 2022년 금리 인하 하기도 전의 수준까지 선반영되어 있는 금융 컨디션은 다시 긴축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S&P 500과 금융 컨디션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주가는 이게 오르면은 반대로 하방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줌을 해서 보면요, 일단 금융 컨디션의 차트를 봤을 때 여기 이렇게 하방 트렌드가 뚫렸고 이렇게 상승이 시작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려면은 이번 주 내내 있는 매크로 지표들의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누누이 매크로 지표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경제가 강하면은 금리 인하의 확률은 떨어지고요.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지만 그 와중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분석을 드렸듯이 바로 유가의 상승입니다.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 미리 포지셔닝을 잡을 수 있도록 주가가 저평가할 때 항상 미리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던가 유튜브의 텔레그램에 미리미리 선행 분석을 드려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CEO가 최근 매수한 52%의 업사이드가 있는 저평가 종목도 제가 12월 26일 날 미리 분석을 드렸고요. 61% 저평가이면서도 CEO가 매분기 매집하고 있는 종목도 12월 30일 날 분석을 드렸으며 1월 4일 날 드디어 브레이크아웃을 시작한 28% 저평가 기업도 분석을 드렸는데, 여기 이 기업 모두 30% 이상 반등을 하는 상태이고 저도 굉장히 많은 주식들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최근 약 제가 30% 정도 분할 매도를 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70%가 있는 데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전히 CEO가 계속 매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것은 없고요. 그런 기업들 외에도 여기 이렇게 저평가인 우량주 한국 주식이라던가 골든크로스를 하였고 56% 저평가인 우량주 등을 분석해드리는 등 저평가이면서도 실적에서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고 내부자 매수가 잡힌 기업들 위주로 해서 선행 분석을 드려서 멤버십 분들께서 미리 선행적으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도록 유튜브 외로 제가 따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 저평가인 반도체 종목 또한 분석을 요청하셔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머지않아 날아갈 반도체 기업이라고 2월 26일날 선행 분석을 드렸는데, 한때 이렇게 72,800원 했던 기업이 이제 8만원을 훌쩍 넘어버려서 날아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5년 평균 멀티플이 프라이스 북 밸류 기준에서 이렇게 1.3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1.2배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저평가였고, 엔비디아의 AI에 사용되는 HBM의 시장 점유율은 하이닉스와 별반 차이가 없는 46에서 49%를 자랑하고 있었는데다가 이것은 엔비디아의 서플라이어 데이터베이스인데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3위라면은 삼성전자가 9위로 꽤나 높은 순위에 있는 상태였고요. 삼성전자의 23년 실적은 이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안 좋은 실적이 다 반영이 되었고요. 그 와중에 이렇게 24년, 25년, 26년의 실적은 큰 폭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월가 쪽에서 그리고 여의도 애널리스트의 컨센이 잡혀있다는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머지않아 뛰어오를 기업이라고 선행 분석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분석했을 대비해서 약 17% 정도 오르면서 삼성전자가 85,000원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후행 분석가로 좋으니까 사세요라고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더 이상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팔든 홀딩하든 마음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드디어 테슬라의 1분기 출고량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컨센은 45만 대 정도였는데 이번엔 테슬라의 경우는 38만 6천 대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델 3와 Y의 경우는 37만 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10% 정도가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출고량도 출고량이지만 생산량 또한 줄었는데요.
생산량 예측치는 45만 2천 대였지만 실제 생산량은 43만 3천 대로 마찬가지로 저조한 흐름을 보여준 것입니다. 안 좋은 출고량 실적으로 인해서 약 7% 정도가 빠지면서 163달러까지 하락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152달러의 지지선까지 내려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옵션 현황을 보시면은 오늘 기준으로 만약에 테슬라의 주가가 170달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여기 이렇게 많은 풋옵션들이 롤다운이 되면서 포지션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옮겨갈 것이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테슬라는 여전히 프라이스 투 CF 멀티플 43배로 저평가가 아닙니다. 물론 연평균 영업현금 성장률이 이렇게 25%인지라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멀티플이긴 합니다만, 오늘 보여준 결과와 같이 안 좋은 실적이 나온다면 조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매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잡아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고평가이기 때문에 한 방에 전부 다 매수를 한다의 방식으로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많은 고평가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저평가인 여기 에너지 섹터의 경우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집중적으로 매일매일 분석드린 종목으로 경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고 국채가 오른다고 할지언정 오히려 수혜를 받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 더 딥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많은 구독자분들을 효율적으로 서포트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이버 카페 또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거시경제에 대한 요약과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차트 분석과 궁금하신 한국 주식 밸류에이션 대상으로 제가 무료로 분석을 해서 남겨드리는 등 정말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만큼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